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힘없이 주르륵 떨어지는 우진의 눈물과 같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달이 지나고 폐인이 되어버린 우진은 매우 어지럽고 더러운 방바닥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다. 똑똑. 우진아, 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우진아, 자니? 계속되는 엄마의 부름에도 아무 대답이 없는 우진. 지잉. 그때 울리는 우진의 전화기. 우진은 자신의 옆에 있는 핸드폰을 확인한다. 010? 건달의 전화인 걸 확인한 우진은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본다. 우진아 밖에 안 나올 거야. 엄마랑 같이 산책 갈까? 뭐라도 해야지. 우진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벌떡 그때 자리에서 일어난 우진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간 뒤 문을 연다. 끼익! 어머, 엄마, 갑작스러운 우진의 등장에 깜짝 놀라는 우진의 엄마와 그에 비해 무덤덤하고 어두워 보이는 표정의 우진. 잠깐 밖에 좀 나가 있을. 예, 어? 잠깐 집 밖으로 좀 나가 있어.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아, 밥 먹을래? 엄마가 차려줄까? 저기 엄마가 밥 해놨는데 맛있는 갈비찜 해놨으니까 얼렁 먹. 아니, 배 안 고파. 그냥 밖에 좀 나가 있어. 봐. 일단 밥 먼저 먹고 얘기하자, 우진아. 아니, 괜찮다고. 아니, 엄마가 안 괜찮다니까. 빨리 밥. 그냥 밖에 좀 나가 있어. 봐, 제발. 그냥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우진이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우진의 엄마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몇 초 동안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간다. 하, 집에 혼자 남은 우진은 힘없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뒤 다시 멍하니 바닥을 쳐다본다. 아, 건달이 아니라 서윤이가 와야 될 텐데. 다시 서윤이가 예쁜 얼굴로 예쁘게 웃으며 나한테 와서 사실 내가 빚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해줘야 될 텐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서윤이도 같이 건달이랑 짜고 치고 나한테 거짓 미소를 짓던 건데 서윤이가 다시 웃는 얼굴로 올 리가 없지. 그럼 그냥 건달이 4억 안 갚아도 된다고 해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없나? 아니면 혹시 아줌마가 몰래 통장에 4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 내가 재벌 아들이었는데 아줌마한테 버려진, 내가 사실 건달 보스에 숨겨진 아들이었고 이 사실을 눈치챈 건달 보스가 부하 건달을 시켜서 나를 데려오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건달 보스의 아들이니까 건달들도 부하처럼 막 조종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서윤이도 다시 만날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건달 보스의 아들이니까 다시 나랑 사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받아줘야 하나? 받아주기 싫은데 날 배신했으니까 그냥 죽여야 하나? 아니다. 건달 입장에서 보면 일을 되게 잘한 거니까 살려는 둬야 하나? 그렇게 우진이가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던 그때 띵동 쾅쾅쾅 쾅 다소 과격한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하, 건달이 온 걸 느낀 우진은 힘없고 느릿느릿한 움직임으로 천천히 현관으로 간 뒤 문을 열어준다. 야, 이 새끼야! 짝! 문을 열자마자 건달은 우진의 뺨을 때린다. 전화 왜 안 받아? 미쳤나? 죄송합니다. 씨바 너까지 도망치는 줄 알고 시겁했네. 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도 똑같이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지금 너 보증 세워놓고 도망친 그 가족들도 우리 조직이 하는 건달들 다 동원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지고 있어. 찾으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후,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건달.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아휴, 이게 사람 새끼가 사는 방이냐? 뭔 돼지우리도 아니고 뭐냐? 이게 좀 치우고 살아 임마. 건달은 잔소리와 함께 우진의 침대에 아주 편한 자세로 눕는다. 그리고 다시 무서운 눈빛으로 우진을 째려본다. 야, 네, 사억 만들어 왔어? 왜 대답이 없냐? 아직, 아직이란 말은 그럼 언젠가는 완성이 된다는 뜻이겠네?
아니요, 그게 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무조건 만들어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평생 비잔 갚을 거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우진. 왜 대답이 없어? 평생 빚 안 갚을 거냐고. 대답이 없네. 빚 갚을 자신이 없나 보지.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달. 야, 따라와. 네, 뭐려? 빚 다 못 갚겠다며. 내가 갚게 도와줄게. 따라오라고. 그때 우진의 머릿속에는 한 달 전 건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여기 명함 보이지? 만약 죽어도 사업을 못 구하겠다. 그럼 여기로 전화해. 알겠어? 안 돼,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도와준다니까. 제가 빨리 갚을게요. 갚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갚을게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진을 째려보는 건달. 제가 진짜 한 달 안에 구해 들겠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열심히 혼자서 사업 구해가지고 한 달 안에 갚아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침대로 가 편하게 앉는 건달. 야, 모나야, 잘 됐지. 그럼 빚 다 갚을 때까지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살면 되겠네. 네, 갑작스러운 건달의 말에 당황하는 우진. 뭐가? 아니, 왜 저희 집에서? 만약 내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냥 가냐, 그치? 네, 혼자 사냐? 아니요, 엄마랑 같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라. 네, 아주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런가 배가 좀 출출하네야. 네, 먹을 것 좀 해와. 네, 먹을 거 좀 해오라고. 네. 우진은 순순히 주방으로 향한 뒤 냄비 안에 들어있는 엄마가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데피기 시작한다. 히휘휘.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달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갈비찜이 데워질 동안 식탁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고 있는 우진. 스크크, 순간 머릿속을 지나가는 수많은 두려운 상상들과 이유 모를 허무함 때문인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우진. 그때 두려움에 온몸을 부들거리던 우진은 순간 뒤를 돌아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는 칼을 발견한다. 슥! 칼을 발견하자마자 손으로 칼을 잡은 우진은 손에 칼을 쥔 채 멍하니 칼을 바라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몇 분 뒤 울음을 그친 우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손에 칼을 잡은 채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슥!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건달을 발견한 우진. 서포, 야, 그때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걸어 나오며 우진을 부르는 건달. 우진은 급하게 칼을 등 뒤로 뺀 뒤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거기서 뭐해 임마? 그 갈비찜 다 돼가지고요. 그래 다 됐냐? 밥을 먹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온 건달은 기지개를 편 뒤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서 보리를 해결한다. 뜨뜨뜨뜨. 건달의 오줌이 변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지고 이 위임사. 보리를 다 보고 손을 씻은 건달은 수건에 손을 닦은 뒤 화장실 밖으로 나온다. 여기서 뭐하? 푹. 그때 화장실 앞에서 건달을 기다리던 우진은 보리를 다 보고 밖으로 나온 건달의 배에 정확히 칼을 꽂아버린다. 으악. 배에 칼이 꽂힌 건달을 급하게 우진의 목을 잡아서 쪼아보려 하지만 얼마 안 가 점점 몸에 힘이 빠지는 건달은 그만 힘을 잃고 뒷걸음을 치다가 결국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다. 꽝. 힘없이 화장실 바닥으로 쓰러지던 중 건달의 머리는 세면대를 3개 박아버리고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가슴에 칼이 꽂힌 건달의 몸에서는 피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바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얼마 안 가 화장실 전화락을 가득 채워버린 피들은 건달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하, 몇 분 동안 우진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가만히 서서 피가 흥건한 화장실과 피범벅인 시체를 바라본다. 하하, 슥! 그 후 우진은 건달의 시체로 가서 건달의 가슴에 꽂혀있던 칼을 빼낸다. 하하. 그러고 나서 우진은 일단 조심스러운 손길로 나중에는 매우 거칠고 힘있는 손길로 건달의 시체를 토막내기 시작한다. 호포, 하지만 좀처럼 시체는 쉽게 잘리지 않고 우진의 표정은 두려운 표정에서 점점 짜증나는 표정으로 바뀐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
건달의 오른쪽 팔 하나를 토막낸 우진은 이어서 건달의 왼쪽 팔을 자르기 시작한다. 푸푸. 끼! 우진과 건달 시체밖에 없는 줄 알았던 집안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어서 피로 범벅이 된 화장실을 목격하게 되고 우진은 깜짝 놀란 눈동자로 누가 문을 열었는지 쳐다본다. 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진의 엄마다. 눈이 마주친 우진과 우진의 엄마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동자를 쳐다본다. 서로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당황한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우진과 우진의 엄마. 서로 아무 말 없는 정적 속 우진의 엄마가 먼저 우진에게 말을 건다. 엄마가 도와줄까?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말에 우진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가 도와줄게. 칼 줘봐. 우진아. 우진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얼어붙어 있던 우진의 손에서 칼을 뺏은 뒤 허리를 숙여 묵묵히 시체를 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진, 그때 묵묵히 시체를 썰던 우진의 엄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본다. 엄마가 정리할게. 우진아,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은 다음에 쉬고 있어. 엄마의 말에 우진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끼익! 꽝! 방문을 닫자마자 자리에 주저앉는 우진. 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본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고 시체를 써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리기 시작하자 다시 정신이 든 듯한 우진은 일단 피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갈아입고 몸에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누운 우진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그렇게 다시 몇 분이 지나고 우진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뒤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우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가 건달을 죽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그날 서윤이가 건달이랑 한편이었단 걸 알아채지 말았어야 했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하는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아니면 내가 그냥 서윤이랑 만나면 안 될 운명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날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박혀 있었어야 됐던 걸까? 결국 누워있는 상태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우진. 그냥 그 개새끼가 그날 밖에 나가서 자기 가방 찾아오라고 시키지만 않았어도 밖에 안 나갔을 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 개새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우진은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약간 소리를 내서 말하며 그 개새끼가 거짓말 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우진의 소리를 들으며 시체를 썰고 있는 우진의 엄마. 그렇게 몇 분 뒤 묵묵히 시체를 썰던 우진의 엄마는 건달의 왼쪽 다리를 마지막으로 시체를 다 토막낸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디다 담아놔야 될 것 같은데. 항아리에 담아둘까? 항아리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진의 엄마. 아이고, 쭈그려 앉아서 시체를 썰다가 몇 분 만에 허리를 편 우진의 엄마는 그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하는 허리의 고통과 함께 자신이 썰어놓은 시체들 그리고 피가 흥건한 화장실 바닥을 보며 한숨을 내쉰다. 온갖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우진의 엄마. 끼익! 그때 아까와 같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진은 칼로 엄마의 배를 찌른다. 우지, 흑흑.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진의 엄마의 눈동자 속에는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며 울고 있는 아들 우진의 얼굴이 보인다. 내가 그날 거짓말만 안 쳤어도 그날밖에 나갈 일 없었잖아. 밖으로 빠르게 분출되는 피들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우진의 엄마는 우진의 말에 대답해주지 못하고 그저 미약한 신음소리만을 내며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 내가 그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자신의 아들 앞에서 충격받은 눈동자로 먼 곳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우진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 앞에서 울기만 하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강도에게 칼을 찔려 죽임을 당한 엄마와 그런 강도를 칼로 제압하고 토막을 내버린 아들 그리고 다시 엄마의 시체로 다가와서 엄마를 바라보며 슬피 울음을 터뜨리는 불쌍한 아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몇 분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우진. 허, 허, 크크, 허. 몇 분 뒤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친 우진은 엄마의 배에 꽂혀 있던 칼을 다시 빼낸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죽어도 나는 이 세계로 갈 운명이니까. 흑크. 피가 범벅인 칼을 쥔 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우진. 지금 죽어도 어차피 이 세계에서 수많은 미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괜찮아. 흑흑. 피범벅이 된 칼의 날카로운 부분을 쳐다보며 혼자 주문을 걸던 우진은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짓는다. 이 세계에서는 흑흑흑 이런 거짓말만 치는 아줌마도 사람한테 사랑으로 사기를 치는 미친 여자도 사람을 협박하고 못되게 구는 건달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오직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나만 바라봐주는 예쁜 미소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분명. 그렇게 마지막 주문과 함께 우진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 푹! 뭐? 우진의 몸에서는 새빨간 피들이 미친 듯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으우. 얼마 안 가 우진은 공허하고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를 한 채 자신이 원하던 죽음을 맞이한다. 이야기 끝. 갱생불가.